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월투 부부는 중단기 투자로 작년부터 옥수수, 밀, 대두, 설탕 등 곡물이 포함된 농산물 선물 ETF에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고점 부근까지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둔 후 농산물 투자 상품을 모두 팔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투자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료 관련 업체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농산물을 다 팔고 음식료 업체들을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곡물 가격을 살펴보겠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작년부터 급등해서 전 고점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하락 조정된 상황이고요. 대두 역시 옥수수 가격과 비슷하게 작년부터 급등한 후에 최근 일부 하락한 상황입니다. 밀 가격은 지난 몇 년간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최근 고점을 높이다가 일부 하락한 상황이고요. 설탕 가격은 작년에 최저가로 하락했다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과거 시세만큼은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최근까지 곡물 가격이 급등한 차트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곡물 가격은 장마와 태풍,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생산량이 많은 국가들이 아직 백신 수급과 접종률이 낮아서 생산과 운송 문제로 곡물 가격을 더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기준 선물시장은 7월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곧 9월, 10월물 거래를 하게 되면 가을철 수확기와 맞물려서 공급량 증가로 인한 선물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곡물 가격이 하락할 때는 단기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투 부부는 만족할 만한 수익권에 들어섰을 때마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왔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고점에 농산물 선물 투자 상품은 모두 수익 실현하고 다음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월투 부부의 경우 원자재 투자는 사이클에 맞춰가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을 예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또는 생산과 공급 문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을 1차 투자 기회로 보고 있고요. 앞서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옥수수, 밀, 대두, 설탕 등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던 작년부터가 1차 투자할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최근까지 월투 부부는 농산물 선물 ETF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1년 정도 투자를 해온 것이고요. 옥수수나 대두 가격이 전 고점 가까이 상승했고 언론에서 옥수수 가격 폭등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1차 투자에 대한 수익 실현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각국 정부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선물 시장에 증거금을 올린다거나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정도 선에서 투자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고요. 곡물 가격이 계속 급등하니까 곡물을 원재료로 생산 판매하는 음식료 업체들의 마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음식료 관련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2차 투자 기회가 다가오는 것인데요. 이 음식료 업체들은 곡물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의 판매가를 인상하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원재료 가격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판매가를 인상한 후에 다시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 대부분 업체들은 판매가를 낮추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를 하게 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때 원재료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은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농산물 선물 투자보다는 음식료 업체를 2차 투자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작년부터 음식료 업체별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내역인데요. 2021년 1월부터 경쟁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을 보면 동원 F&B는 즉석밥 11%, 통조림 13%에서 16%, 동아 오츠카의 음료 가격은 평균 16.7%, 풀무원의 두부와 콩나물도 8%에서 14%까지 인상했고 샘표는 반찬 통조림 35%, 꽁치와 고등어 통조림은 무려 42%까지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 외 업체들도 적게는 6%에서 9%까지 가격 인상한 내역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전 사례를 보면 정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으로 눈치 보던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종종 인상하곤 했었는데요. 올해 내내 여러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료 업체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음식료 관련주 마인드맵을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왼쪽에 소재식품 업체들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실적이 바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차가 있지만 신속하게 판매가를 인상해서 마진율을 높이게 되는데요. 소재식품 업체들이 판매가를 인상하면 가공식품 업체들도 원재료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가공식품 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상회하는 정도로 제품 판매가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 소재식품 업체들은 다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판매가를 인하하게 되는데요. 가공식품 업체들은 판매가를 낮추지 않고 대부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업체들은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주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점 때문에 가공식품 업체 중 곡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곡물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관심을 갖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제빵 업체로 SPC 삼립, 롯데제과, 서울식품이 있고 라면 업체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풀무원이 있습니다. 제과 업체로는 오리온,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혜태제과, 유제품 업체 중에는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이 있고요. 빙과 업체로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가 있고 주류 업체에는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무학, 보혜양조, 국순당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반 소비자에게 원가 상승 비용을 전가할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음식료 관련주 투자 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곡물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 판매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앞으로 판매가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 많은 기업이라면 투자하기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매수 시점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어서 비싸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을 선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투부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관심 종목을 선별해뒀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계속 사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월투부부가 농산물을 다 팔고 음식료 관련 업체들을 사들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당분간 공급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이 중단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음식료 관련 업체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사이클을 중단기 투자로 잘 활용한다면 2차 수익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